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명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명란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명란님.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시청하고 계셨나봐요. 바로 받으시네요. 아, 네. 핸드폰을 좀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가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명란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해줄 이야기는 네. 형실 공포랑 오, 귀신이랑 겹쳐있는 하이브리드다. 느낌입니다. 네.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명라입니다. 명나예요. 제가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언니가 사는 곳에 10분 거리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취방이 원룸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룸이 다다다다다다 붙어있는 그런 곳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인데 정확한 위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평택에서 자취했을 때 저는 제 옆집, 윗집, 그리고 앞집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있었고요. 다른 데는 좀 비어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워낙 사람도 적었고 해서 층간소음 이런 것도 없었고 너무 좋았거든요. 사는 동안에. 근데 좀 불편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꾸 누가 밑에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저희 호스를 누르고 공동현관문이라고 하죠. 호스를 누르고 호출을 하는 형식이었어요. 음식을 시킨 것도 없고 대부분 배달 기사님들은 비밀번호가 적혀있어서 들어오셔서 문 앞에 놓고 내려가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아니면 제가 배달 앱에다가 비밀번호를 적어놓고 이렇게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저를 호출할 일이 없는데 왜 자꾸 호출을 할까? 처음에는 저는 언니랑 10분 거리에서 사니까 언니가 놀러를 왔나 하고 전화를 받으면 계속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왜 그럴지 하고 신경만 쓰여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고 한동안 집주인 분이랑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요새 사이비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같은 사이비들이 직접 집 앞에 찾아와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호스를 누리는 건가? 그러면 상관없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잘 지내다가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취방에 도둑이 들었으니까 문단속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무슨 페이스북 같은 것에 대신에 전해드립니다 같은 글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연동되는 초인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초인종을 눌리면 핸드폰으로 화면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핸드폰으로 보고 배달기사님이면 마이크를 켜서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하면 되고 아니면 가족이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공동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대청소하는 날에는 공동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집주인분이 저희한테 공지를 했으니 공동현관문 열려있는 것까지 인지를 했었고 그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방송을 듣고 누웠습니다. 근데 초인종이 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치한 초인종이 아닌 원래 달려있던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동그란 구멍이라고 하죠. 그 구멍으로 이제 보면 바깥에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는데 어떤 여자랑 뒤에 어떤 남자 같아 보이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뭐지? 오늘 올 사람 없는데? 언니도 일하는 날이고 누구신데 저희 집 앞에 서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조용히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근데 여자도 가면 남자도 가야 되잖아요. 여자만 가고 남자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자야 되겠다 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고 1시간 뒤에 또다시 초인종이 울려서 일어나서 또다시 확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울려대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 여자분이 되게 억지 웃음을 짓는 것처럼 좋은 말씀 하러 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짜증이 나는 상태니까 저 그런 거 안 들어요. 괜찮습니다 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문 틈 사이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 닫다간 닫히잖아요. 저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고 문을 다시 열고 보는데 뒤에 있는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 사람이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그냥 여자분한테 계속 그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하고 문을 닫았어요. 계속 실랑이를 했거든요. 문을 잡아 당기고 하니까. 근데 저는 집에 혼자 있고 제가 그때는 몸이 안 좋아서 외수했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약했고 하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이러니까 그냥 완전 똥 밟은 것처럼 표정을 확 구기더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문을 닫았고 이제 다시 누우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뒤에 있던 남자도 신경 쓰이고 계속 초인종을 눌렀던 사람이 저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 사람이 올 때마다 저 남자도 같이 오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호기심이 워낙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근데 신경 쓰지 말자 하고 그냥 소금을 꺼내가지고 문 앞에 뿌렸습니다. 그냥 임시 방편으로 나쁜 기운 물러가라 하고 다시 누워서 저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철판을 긁는 소리 아세요? 철판을 이렇게 긁으면 끼익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손도 아니고 진짜 쇠 막대기 같은 걸로 긁고 있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밖에.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신경 쓰이니까 대청소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소리가 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청소하는 소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너무 소리가 저희 방 앞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데? 하고 집주인분한테 문자를 날렸어요. 지금 방 앞에서 제 집 앞에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였거든요. 옆집 사시는 분이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아저씨셔서 되게 울그락불그락하게 무섭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같이 사시는 분이 변호사 분이셨고요, 아내분이. 근데 그 남자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시끄러우니까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앞에서 뭐라고 하니까 계단에서 누가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조용히 열었더니 아저씨가 원은 산 사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원한을 산 적 있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날카롭게 생긴 쇠막대기로 제 방 문을 긁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문 앞을 봤는데 진짜 그 설치가 다 이렇게 기스가 완전히 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난리지? 뭐지? 이래서 제가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초인종을 눌리던 사람이 있더라. 홀추 이런 거 안 왔었냐? 이랬더니 안 왔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 제 방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호출이 들어온다. 호출이 들어와서 받으면 누군지 말을 해야 하지 않냐. 근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더라.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문 열려있는 거 아시냐? 이랬더니 아신데요? 그랬더니 아니 초인종을 그렇게 눌러대서 문을 열어봤더니 뭐 좋은 얘기해주러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듣겠냐고 이렇게 아저씨한테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저씨가 요새 사이비가 무섭다. 그냥 대꾸도 해주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저씨는 출근을 하셨고 다시 저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저 분이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찍고 CCTV가 있었던 걸 기억하니까 CCTV를 보시면 이거 누가 그랬는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복도에 있는 CCTV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CCTV를 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받고 달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임시 방편으로 문 앞이랑 계단만 비추는 CCTV는 있는데 저희 복도에 있는 CCTV는 가짜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계단에 있는 CCTV를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랬더니 어디로 갔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계단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해서 몇 시에 내려가는 CCTV를 볼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내려간 사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에? 아니에요. 분명 계단은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는데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랑 윗집에 살고 있는 여성분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위가 집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는 그래서 거의 옆집이랑 앞집은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옆집은 아내분이 타 지역에서 사셔서 남자 혼자 사시고 계신 거고 앞집에 사시는 남자분은 20대 분이신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살았는데 윗집에 여자가 사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윗집에 여자가 살아요? 이랬더니 여성분 봤더니 2, 3차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눈썹에 뭐가 이렇게 여자들은 화장하는 사람도 구분할 정도로 조금 잘 보이잖아요. 제가 눈썹은 아래로 내려가게 그리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좀 유난히 길게 내리신 분인데 이렇게 했더니 윗집 사는 사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은 거죠. 제 방문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괴롭혔던 사람이 윗집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도 열받아서 그냥 올라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안에 있는 거 안다고, 거짓말 치지 말고 나오라고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조용히 살짝 문을 열더니 왜 그러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더 잘 알지 않냐, 본인이 제 방 앞에 와가지고 이상한 걸로 긁어대시지 않았냐, 이거 제 집도 아니고 집주인 집이라 제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한 집도 아니고 왜 내가 물어줘야 되냐, 당신이 했으니까 물어줘라, 이렇게 따졌어요. 따졌더니 증거가 있니요. 아니 본 사람이 있지 않냐, 옆집이 아저씨가 봤다, 문 열어라 이랬더니 문을 여니까 정말 문을 안 열길래 확 당겼어요. 저도 있느니까. 그냥 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안에 보니까 와, 무당집은 무당집인데 정상적인 무당집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두리번 거리는데 문 앞에 부적이 진짜 문 전체가 부적인 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랬더니 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이러면서 쌍욕을 날리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랬더니 네가 밑에서 저주를 불어대니까 내 집에 이런 이상한 잡기들이 들어오지 이러길래 저는 이제 놀란 것도 아니고 얼탄 거죠. 이게 뭔 소리야, 나는 내가 당한 거 갚으라고 온 건데 왜 내가 가해자가 됐지라는 얼탄 표정으로 뭔 소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사 오기 전에는 정말 조용했대요. 자기한테는. 제가 이사 온 뒤부터 계속 자다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잘 때마다 가해가 눌리고 계속 일어나고 진짜 개운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하다 보니까 밑에 누가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저한테 말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집 안에만 있었고 밖에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었고 밖에 나가도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점심시간쯤에 들어오는 그런 패턴을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뭐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완전히 저희 언니네 집에서 자고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고 막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니까 초인종을 계속 눌렀던 호출을 한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면 직접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필 제 호출 받는 그 기기가 고장난 거예요. 놀렸다는 소리는 나는데 마이크 소리가 안 나는 거였어요. 몰랐던 거죠. 근데 그분은 계속 조용히 해 이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안 들렸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안 여니까 안심시키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문을 그냥 벌컥 닫아버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열이 받아서 아저씨가 보신 거는 칼이었던 거예요. 쇠 막대기가 아니라 뾰족한 칼을 쇠로 돼 있는 완전히 그냥 나무가 아닌 그냥 완전히 쇠 있죠? 그거를 들고 긁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 문을 칼로 긋는 행위는 본인도 잘 아시지 않냐, 무당 아니시냐, 그거는 저주다, 뭐 하시는 거냐 이렇게 화를 냈더니 자기가 뭐가 무당이니요? 아니래요. 자기가 모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아, 네, 했죠.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래, 무당은 아니고 뭐 자기가 모시는 신이야, 사이비인가 이 생각이 든 거죠 갑자기. 알았다, 좋은데 집에서 뭐 TV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거면 TV를 끄겠다. 네, 우리 그렇게 누구랑 떠들 사람도 없고 집에 혼자 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을 리가 없다, 그 얘기를 했죠. 했더니 아니라고, 너 때문에 난 잠도 못 자고 네가 들어온 이후부터 되는 게 없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집주인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했더니 집주인은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고 막 오그라프그라 해요. 그래서 그냥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해볼게요. 윗집에서 시끄러워서 아랫집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인 경우는 없어요 거의. 왜냐면은 층간소음이라는 게 쿵
쿵쿵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벽간소음이라고 소리가 벽으로 통해서 거의 위에서 아래가 시끄럽단 말은 잘 안 하시는데 하고 그냥 조용히 내려갔어요. 저도 짜증이 나니까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놓고 갔더니 윗집 여자 계속 그러니까 저 있기 전부터 원래 있던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 난리를 쳤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자취방이 좀 쌌거든요. 좀 많이 쌌어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아 이게 왜 이렇게 싸지 이랬는데 윗집 때문에 싼 거였더라고요. 와 그러고 좀 조용히 살았어요. 그냥 핸드폰만 하고 이어폰도 끼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집 문 앞에 되게 찐득찐득한 뭔가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만지려고 했더니 옆집 아저씨가 이거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윗집인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윗집인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치우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아 그 옆집 또 난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오늘 도와주겠다고. 내가 한번 그때 여기 사던 사람 도와줬다고 올라가자고. 또 올라갔죠. 문을 막 두드리니까 문이 열려야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이 안 열렸는데 사람이 나가는 형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내려가셔도 될 것 같다. 내려가 보셔라. 제가 얘기를 잘 해보겠다.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언제부터 소리가 들리셨냐? 그랬더니 한참 됐대요. 뭐 보이기 시작하냐? 이랬더니 어떻게 아니? 그래서 이거 치워야 될 것 같다. 내가 잘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무당인 척하는 귀신이 붙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치워라. 이랬더니 못 치운대요. 자기가 보시는 신이라서 못 치우겠대요.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시끄러운 거는 지금 그쪽 저거 때문에 지금 귀신이 붙은 건데 왜 나한테 난리냐. 이거 당장 치워버려라. 이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만약에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이고 냄새까지 맡으면 완전히 귀신한테 잡혀 먹힐 텐데 괜찮겠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둘이서. 힘드시잖아요. 못 버티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니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자식을 잃었고 갓난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아파서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왔던 게 사이비였던 거죠. 근데 그 사이비에서 교주라는 분이 이걸 모시고 있어야 자기가 뭐 행복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있어야 행복해진다. 이게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 정신병이다. 이건 절대 행복해질 리가 없다. 그냥 우울증인 거다. 근데 어느 미친 어딜 교회 가도 그런 소리를 안 한다. 그냥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아라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이걸 모신다고 뭐 그러면은 저는 기독교인데 뭐 제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버려야 한다. 그냥 설득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했고 보이면서 가끔씩 느끼는 게 하나가 있다. 그냥 뭐 괴롭히지 않고 조용한 귀신과 악귀이거나 조금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 근데 지금 저기 붙어있는 귀신은 악귀다. 제발 버리자. 이러면 점점 당신 육체가 망가질 거고 정신은 물론이고 육체도 다 망가진다. 한 번만 믿어달라. 내가 진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제발 한 번만 버리고 가자. 조용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본인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 않냐. 왜 내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 던지고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걸 치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저걸 버리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큰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걸 가지러 갔는데 여자 둘이서 들리겠어요. 무거운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해서 들고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집을 치우시기 시작했어요. 집을 치우시니까 완전 깨끗한 거예요. 와 이런 집에서 사셔도 되는데 온갖 신앙 물건들을 넣어놓고 부적 붙여놓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당이시냐고. 그래서 아닌데 내가 그게 보이더라. 근데 원래 무당분들은 저희한테 보이거나 듣거나 하는 사람한테 무당처럼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요. 무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많이 혼나기도 했었어요. 뭐가 보인다 해서 뭐가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는 무당이 하는 짓이지
너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하지 말아라 했는데 많이 혼나기도 했거든요. 그 고등학교 무당 어머니한테도 할머님한테도 많이 그렇지. 혼났어요. 괜히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제가 몸주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혼나면서까지 또 얘기를 해줬죠. 이렇게 혼난다. 나는 또 이 짓을 했다고 혼날 거다. 근데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랑 4-5살 차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1살이고 그분이 25살 정도 된 언니였어요. 언니한테 언니라고 하면서 언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 않냐. 나 진짜 조용히 방에서 쉬고 싶다. 쉬려고 독립해서 자취한 건데 자취방 생기자마자 일주일 만에 욕먹고 칼 긁히는 소리 듣고 2주일 만에 음식물 테러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안 좋지 않겠냐. 나 지금 2주 만에 자취방에서 뭔 일이 이렇게 터진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조용히 좀 살자 우리. 그걸 원하지 않냐. 이랬더니 언니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끝냈어요. 끝 마무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새벽에 오더라고요. 오시더니 뭐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뭐가 들리는 거지? 다 나았을 텐데 하고 올라갔는데 언니 침대 옆에 오르골처럼 생긴 물건이 있는 거예요. 언니 저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니가 나 저거 쓰레기장에서 버려져 있던 건데 너무 이뻐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저거 좀 줘볼래? 이랬더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작 하는데 싸한 거예요. 만지면서도 이걸 절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언니 이거 어디서 주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쓰레기장에 있는 거 주우지 말라고 해. 특히 가구나 거울이나 그런 거는 절대 주우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랬더니 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교통품 샵에 가니까 비싸게 팔던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비싸게 팔든 뭐든 중요하지 않다. 이거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다 버리지 않았냐. 네가 버리라는 거 다 버렸다. 이거는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그게 슬랑이 하면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부셔지면서 뭐가 나왔는데 머리카락이랑 손톱이랑 이상한 종이가 안에 있었던 게 튀어나온 거죠. 언니한테 언니 저거 사람 머리카락인데 이거 무당이 한 짓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언니 그냥 버리자 이렇게 했더니 언니도 이제 그걸 보고 식겁을 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에 누구 건지 모르는 머리카락과 손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쓰레기 봉투에 버리려고 들었는데 뭔가 싸하길래 언니 혹시 라이터 있냐? 그랬더니 라이터가 있대요. 그래서 공원에는 불을 내면 안 되니까 조금 멀리 가면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 운동장 가서 불을 펴가지고 태웠어요. 태우고 있는데 언니가 종이를 안 태웠다 하고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종이를 궁금하니까 한 번만 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건들면 좋은데 핀다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그래 펴봐 이랬죠. 그랬더니 보니까 부적인 거예요. 근데 부적인 부적인데 사람을 위해서 쓰는 부적 같은 게 아니라 저주를 부리는 부적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언니 싸하다 버리자 빨리 이러고 불을 태워서 버렸어요. 그래 버리고 이제 혹시 몰라서 소화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혹시 불 내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소화기를 이렇게 들고 언니랑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저거 왜 주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길을 가다가 오르골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소리도 너무 좋고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그걸 주웠대. 자기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소리가 너무 맑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만지작거렸을 때 오르골을 켜봤거든요.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났어요. 그냥 고장 난 것처럼 틱틱틱틱 이 소리만 났거든요. 아니래요. 자기가 항상 자기 전에 키고 잔다는 거예요. 키고 잘 때마다 너무 좋은 감미로운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거 귀신 소리 같은데? 이랬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아까 부셔질 때 고장나서 톱니바퀴가 반이 나가져 있었어요. 우리가 떨어뜨려서 부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반이 망가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럼 절대 소리가 안 나거든요. 오르골은. 이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는 형식이었는데 그게 절대 톱니바퀴가 고장나는데 소리가 날 리도 없고 태엽이 안 갚힐 텐데 그래서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거 귀신 소리 같다고.
혹시 만약에 귀신 보이거나 냄새 같은 거 날 거다. 뭐 만약에 물에 빠진 귀신 뭐 이러는 귀신마다 향이 다 다른데 만약에 정말 깨끗한 곳에서 정말 쓰레기장 냄새가 나면 그럼 귀신 냄새다. 절대 그 냄새를 맡고 그 근처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했더니 너는 보이는데 괜찮지 않냐 했더니 언니랑 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태생적으로 나는 기가 세게 태어난 사람이고 언니는 기가 약해서 시달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같은 거냐. 다르다. 엄연히 다른 거고 나는 그걸 보고 도망이라도 갈 수 있지 언니는 지금 홀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절대 다시는 쓰레기장에서 뭘 주워오거나 하지 말고 만약에 뭘 누군가를 믿고 싶으면 그냥 저기 정상적인 종교들 많아. 뭐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어. 나 기독교야. 언니 교회를 가든 뭐 불교를 가든 나는 상관은 안 쓰는데 사이비만 가지 마. 사이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인이라 칭하지 않아. 그건 다 뭐 교주 이런 거야. 제발 그런 거에 가지 말고 정상적인 종교를 가자. 얘기를 했더니 자기 병원도 잘 다니고 있고 잘 얘기도 하고 있고 자기 이제 그런 거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조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도 많이 편히 씻고. 그러고 난 뒤에 좀 시끌시끌하길래 밖에 나와보니까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조심히 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저도 이사를 하고 나와서 뭔가를 돌아가고 자취방을 또 다시 대학교를 가기 위해 대학교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언니한테. 번호가 익숙한데 그 뒷번호는 같은데 가운데 번호가 다른 거 있잖아요. 원래는 거의 핸드폰 바꿀 때 가운데 번호는 바꿔주고 뒷번호는 맞춰준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바꿨었고. 그래서 뭐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나스막히 목소리로 네. 나야 이렇게 이름을 말하면서 지금 자기한테 와줄 수 있네요. 언니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죠. 어딘데 이랬더니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강원도인데 이랬죠. 나 원주에 있어 이랬더니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네. 근데 왜 이랬더니 진짜 급하니까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알겠다. 나 지금 가면은 오후 2시쯤 도착하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도착한 건물 외관이 점집, 무당집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였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너 일로 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당분이. 그래서 네 이랬더니 얘 알지 이러길래 네 같이 건물에 살았었다 이랬더니 너 그때 만지면 안 되는 거 만졌지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뭐 오르골 말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너도 왜 여기 앉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전 구판도 처음 가봤거든요. 뭐야 이게 뭐지 하고 계속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계속 손가락을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소리도 못 내고요. 근데 제가 자꾸 딱딱딱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몰랐던 게 제가 자다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나 봐요 가끔. 오, 예. 근데 그걸 자취방에 있을 때는 몰랐고 어머님이 말해줬어요. 너 왜 자다가 일어나니? 이러면서 몰랐다 이랬더니 몰랐는데 무당이 굿을 다 끝내는데 제가 딱 그 끝내자마자 손가락 튕기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옆집 언니는 되게 아파했거든요. 왜 이렇게 아파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너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뭐 이상한 게 있었어야 됐어요 했더니 이상한 거 있었을 거야 생각해봐 이러는 거예요. 이 언니 만나고 난 뒤에 뭐 달라진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랬더니 없는데 그냥 자다가 일어나는 거 빼고는 이랬더니 너 빙의 됐은 거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빙의요? 이랬더니 너 그때 일어났을 때마다 시간 알 수 있니요? 그래서 나는 거의 혼자 살아서 모르겠는데 그때 잠시만요 하고 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계속 이상한 말을 했대요. 근데 그때 언니가 핸드폰을 하고 있었거든요. 안 자고.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언니 그때 나랑 잤을 때 내가 계속 일어나서 이상한 소리 냈다고 했잖아. 그때가 몇 시야? 이랬더니 새벽 2시라는 거예요. 그 말 하니까 너 빙의 맞네. 너 빙의가 됐었는데 네가 기가 세서 그 정도에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니를 이제 쳐다봤죠. 했더니 자기가 그 집을 벗어나서 살았던 곳이 서울이래요. 이사 온 데가. 근데 거기 사는 동안에 계속 가해를 눌리더래요.
가위가 눌리고 가위가 눌리면 그 다음날에 또 이상하게 눈깔이 뒤집혀지는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계속 뭔가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못 참고 무당에 찾아가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너 말고 한 명 더 있지 않냐? 걔도 데리고 와야 된다.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니네 둘한테 붙었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흐릿했대요. 검은 색깔들이 다. 근데 언니가 왔을 때는 주변이 진짜 새카만 것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굿을 해서 날렸고 이제 너네들은 가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굿판 당하고 뭔 내용인지 이해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친구 그 무당 어머니가 무당 친구한테 야 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더니 얘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전에 너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한테 자꾸 이상한 게 보이긴 했는데 설마 진짜 네가 시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걸 모르니까. 아 그랬냐 했더니 안 아프니? 안 아픈데? 그럼 안 아팠으면 됐어. 그냥 너한테는 그냥 잠깐 근처에 놀다가 있는 거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하고 언니를 이제 좀 안정을 시키고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연락하고 지냈는데 다행히도 건강하게 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펙타클하네요 이거 이야기. 네. 처음에는 진짜 도를 아십니까가 와서 포기하려고 왔나 보다 싶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건물에는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왜냐면 근처에 공사장, 건설회사도 많고 하셔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실 거다. 그래서 그 부동산 분들이 문단속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안전하긴 한데 문단속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리고 부동산 분이 좀 꺼려 하셨어요. 제가 여기를 사기. 근데 제가 건물도 크고 방도 큰데 뭐 여기가 좋고 편의점도 바로 옆이고 전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부동산 분이 하시더니 괜찮겠어요? 이렇게 네 이랬더니 그래요. 근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함구하시는 거죠. 아시면서도 말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행히 윗집 언니도 떠나고 저도 그 이해는 자취방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앱을 보니까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유난히 제 방이 쌌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는 있어요. 그게 그죠? 네 맞아요. 아이고 오늘 이야기 너무 잘 해주셨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애초에 처음에 이제 몸이 아플 때마다 귀신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들 차근차근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명란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명란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명란님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명라예요. 명란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장례식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장례식을 가면 항상 사람을 많은 곳을 갔다 와야 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급하게 뭐 소금 이런 것도 준비를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끝내고 나오는 길에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걷다 보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할 곳이 없더라고요.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서라도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다른 쪽에 조문객 같았어요. 근데 되게 삐쩍 마른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사람이 많이 마르셨다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쳐다보긴 했어요. 이게 뭐랄까 키는 진짜 크신데 저보다 말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마르셔가지고 어쩌 많이 힘드신 분이신가 싶었었어요. 그냥 진짜 아픈 사람이면 저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조문객이고 그러면은 같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담배도 안 피시는데 거기에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고 그냥 전화를 다 끝낸 후에 제가 빨리 가서 다시 밥을 먹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다 나누고 나가려고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장례식장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되게 사람은 많은데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곡소리라고 하죠. 그냥 뭔가 저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누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건 보이는데 뭐지 싶어서 제가 계속 쳐다봤어요. 그쪽을. 근데 그냥 예정된 죽음이면 대부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기에 또 너무 사람들이 무표정인데다가 말도 잘 안 나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원래는 장례식을 가면 아무리 예정된 죽음이었어도 슬퍼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고 조금 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진짜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을 온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러고 뒤를 돌아섰는데 그때 봤던 진짜 빼짝 마른 남자분이 저를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키가 150 후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조금 커도 올려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려다 보면서 뭐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보고 있는 게 사람일까 귀신일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모르겠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보면 저게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딱 받으니까 바로 눈을 피하기라도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귀신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사람이기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자 하다가 원래는 저는 편의점이나 아니면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은 데를 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 와버렸었어요. 그러고 잠이 들었고 집에 와서 막 그냥 부랴부랴 원래는 수건을 뿌리고 조금 비방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잠을 자버린 거예요. 잠을 자는데 꿈에서 자꾸 나뭇가지가 어깨에 툭툭 치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자꾸 꿈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느낌은 뒤에서 누가 이렇게 툭툭툭 치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과일을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거든요. 워낙 눌린다는 느낌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누워있는데 눌린 거예요. 근데 이게 눌렸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눈은 떠지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근데 몸에 느껴지는 느낌은 다 느껴지고 이게 뭐지? 하고 싶어서 눈을 돌려서 방을 봤는데 저는 창문이 도로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불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만약에 사람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질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희 앞에는 논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거든요. 절대 거기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 가족들은 다 같이 주무실 거 아니에요. 창문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큰 키의 마른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때 장례식에 봤던 내가 본 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싶었던 것도 있었고 한 번도 걸려보지도 않았던 그 가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친구들이 그랬어요. 가위 눌린 친구들이 손가락에 계속 힘을 주거나 혓바닥을 움직이면 어떻게든 가위가 풀릴 거니까 힘을 줘보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한번 힘을 줘보자.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제발 이랬거든요. 근데 웬걸 풀리긴 풀렸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도 잔 게 아니라. 그래서 핸드폰을 보니까 새벽 4시길래 그냥 다시 자자 하고 누웠어요. 근데 뭔가 다시 누우면 계속 그 가위를 눌릴 것 같아가지고 일어나서 거실에 어머니가 주무셔가지고 나와서 소금을 가지고 와서 몸에 뿌렸어요. 혹시 나한테 붙여서 왔나 싶기도 해서. 근데 어쩌다 보니까 아침이 됐어요. 그냥 잠도 안 자고 핸드폰만 하고 그러고 시간을 버티고 아침에 일어나서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발인까지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인을 도와주러 가기로 한 날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근데 그때 건너편에 있던 장례식장을 바라봤는데 그 사진 속에 있는 분이 제가 봤던 그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암 환자셨대요. 근데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고 그래도 살 수 있는 개월수는 좀 있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돈을 다 잃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도 없고 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던 분이 왜 이렇게 말랐나 싶었던 거예요. 그냥 정말 키가 큰데 완전 빽짝 마른 해골 같은 느낌.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니까 저렇게 보였겠구나 싶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그렇잖아요. 계속 보이는 것도 이상하고 너무 무서웠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빨리 발인 도와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네 죄송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갔어야 했는데 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돌아가는 순간에 그 귀신이 한쪽을 가리키더라고요. 손을. 근데 거기가 치실 나치실이라고 하죠. 거기에 그분이 발인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가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 혹시 소금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소금을 손에 쥐고 갔죠. 지도사님한테 양해를 말했어요. 그냥 이런 사람인데 뭔가 보인다. 근데 너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한 번만 확인하게 해줘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옷을 바꾸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의로 갈아입으려고. 그래서 제가 계속 한 곳만 가리키시길래 보니까 저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손에 뭐가 각 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손 확인해 보셨냐 이랬더니 아무리 펴도 안 펴지더라. 그래서 그냥 주먹 쥐고 계시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손 모으는 자세를 해주시거나 그러시는데 그래서 남자 두 분이서 손을 펴봤는데 안에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었죠. 저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러고 난 뒤에도 계속 보이니까 뭐지 싶기도 하고 그냥 빨리 발인도 해야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친구한테 나 귀신 또 봤다. 근데 너무 무섭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지막에 가는 길에 가족들한테 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하더라고요. 정말 꼬깃꼬깃한 5만 원이 손에 이렇게 쥐어져 있었어요. 근데 진짜 꽉 져서 죽으면은 대부분 죽은 채로 몸이 굳는다 하잖아요. 모든 근육이든 움직일 수 있는 게 다 경직이 되니까 사후경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손이 안 펴졌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주고 싶은 마음에 나타난 걸 아니까 오늘은 좀 짧습니다. 왜냐면 귀신을 그렇게 많이 본다 해도 그렇게 기억하진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 편이라 제가 이번에는 좀 짧습니다. 근데 조금 뭔가 안쓰럽기도 하다. 그런 부분이. 네. 아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귀신 중에서도 사실 너무 무섭고 악하고 이런 귀신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 숫자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우리도 범죄자 있잖아요. 극악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은 좀 한이 많고 불쌍한 그런 영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무당들이 한이 있는 게 차라리 좋지 한도 없이. 그래서 일본 귀신이 무섭다고 해요. 한이 없고 그치. 원만이 없는. 그냥 죄로 죽으신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쟤는 그냥 무서웠던 거는 정말 사람이 척하는 귀신이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귀신이 그런 귀신이라. 그치,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라는 존재를 보냐 안 보냐를 확인하는 것도 있으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다는 걸 알고 인지한다는 걸 알면 괴롭히기 시작하거나 달라붙는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자, 오늘 명란님께서 그래도 바쁘신 시간 내주신 거고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게 뭐냐면 퇴근하면서도 밖에 야외에서도 진짜 이런 열정을 보여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또 저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멋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